이 경매사 농수산 유통론 이론 상강 즉 12강을 합니다. 10강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론은 88페이지부터 하고 있고 11회는 지금 그 개설자 밑에 하부 조직인 유통주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면인 시장도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외의 유통주체인 매매참가인 등을 하겠습니다. 그 유통론 9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접수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고 있습니다. 자, 99페이지 매매 참가인입니다. 상단 4인의 개설자에게 신고합니다. 중도매인이 아닌 자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입니다. 직접 매수한다. 직접 매수한다. 상장된 겁니다.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한다. 그리고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다지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이고 단 최종 소비자는 아닙니다. 이걸 그 몇몇 참가인들이 물건을 매수해 가지고 납품하는 겁니다. 자, 산지 유통인입니다.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한다. 참신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신고한다. 산지 유통인의 등록입니다. 산지 유통인은 수집과 출하입니다.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고 수집 후 개설자에게 등록 후 그러니까 개설자에 등록 후 수집과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법인이 말합니다. 개인도 되겠죠. 영업자. 등록의 예는 그 산지 유통인의 등록의 예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수부령, 농림수산부령에 따라서 등록의 예는 종합유통이라든지 유통센터나 수출업자가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법에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이 다른 법에 따라서 허용하는 경우 다른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 도매인이 시장 도매인이 도매시장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도매시장 법인도 다른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매수가 가능하지만 시장 도매인은 다른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거지 다른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중복된 업무를 방지하는 차원이고 산지 유통인의 등록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에 개설한다. 개설자에게 등록하지만 이 등록을 얘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에 그 얘기는 등록의 등록 예외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는 경우 단체가 도매시장 법인이 법에 따라서 농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중도매인이 법에 따라서 비상장 농산물을 허가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 시장 도매인이 법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해수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 예외가 그 구칙과 다양하게 좀 있네요.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결국은 한 8개까지 정리를 해놔야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 주주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 유통인 업무를 경합되게 하면 아니 된다. 법에 따라서 등록을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등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산지 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집해서 출하하죠. 출하하는 업무 외에는 판매, 매수, 중개업을 하면 아니 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하면은 출입제한 같은 것을 출입제한과 수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단체는 산지 유통인의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자는 국가와 지자체지 개설자가 아닙니다.
출하자의 신고입니다.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생산자나 생산단체 등이 출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도 신고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매매 참가인도 신고를 합니다. 다만 산지유통인은 등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은 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 출하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경매 우선 등 우대 조치를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도 세 주체는 출하자한테 우대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출하자가 출하하며 위탁받은 자는, 즉 매수하는 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이다. 살 수 있는 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개설자가 매수를 할 수 있네요.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통주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유통주체는 세 명이 한 6명이 됩니다. 뭐 경매사까지 뭐 같이 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농수산물 유통 센터입니다. 여기는 13회를 다시 하기로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자주 오는 거니까. 도매시장 하부 조직은 시설 규모와 거래액에 따라서 적정 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을 둔다. 그리고 매매 참가인, 출하자 신고, 그리고 산지 유통인 등록 등을까지 유통주체입니다. 지금 유통주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도매시장에 보면은 시행령에 수산물이 8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가 지정을 하지만 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5년, 10년이 있고요. 인수합병할 때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그리고 일정한 인적 요건, 자본 요건 등이 있겠죠. 2년 이상 경험자가 2명 이상 임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은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시장을 말하고, 원래 수탁 판매의 예인데 수탁도 원래 거부하면 안 되지만 거래의 특례도 있습니다. 해수부령에 입하랑이 현저히 많아 거래가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거래 어려운 경우는 시행령 시행구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이 매매 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 도매인인 경우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에게 예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영업 제한입니다.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같은 사전 거래를 받았다든지 일정한 시행구칙에 따라서 냉동품 수입한 냉동 수산물 같은 거는 견본을 거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은 판매 업무 외에 사업은 겸용하지 못합니다. 농수산물 판매 업무가 핵심이니까 도매해가지고 판매하죠. 외에는 겸용을 못하지만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재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등 사업에는 시행구칙에 따라서 해수부령, 농림축산식품령에 따라서 겸용할 수 있습니다. 겸용사업은 도매시장 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서 겸용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95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겸용에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겸용을 했는데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중에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이라는, 산지 출하자입니다. 업무 경합을 한다든지 과도한 겸용 사업을 한 경우는 도매시장 법인의 도매 업무 약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금융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업은 왜 위반됐습니까? 1차 위반은 보안명령, 2차는 1개월 금지, 3차는 6개월 금지, 4차는 1년 금지, 1년 금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중간 밑에입니다. 1항에 따라 금융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 기준의 최근 3년간입니다.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33입니다. 3년입니다. 수탁의 거부 금지. 수탁 거부는 원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는 수탁의 원칙인 수탁 판매가 원칙이니까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걸 원칙입니다. 근데 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부당한 판매 거부라든지 그리고 거래관계에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통명령을 위반했다든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했다든지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했다든지 개설자가 업무 구조로 정하는 최소 출하자 기준에 미달했다든지 환경 개선 구역 출하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이 됐다든지 저촉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수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장이라든지 선별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차 대정부에 통하여 부채 비율이 300 이하일 것 이런 등이 필요합니다. 유동부채가 100, 유동비율이 100, 단기 순손실이 2개 회계 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2개 회계 연도 발생하지 않아야만이 gem령이 가능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대행입니다. 법인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게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법인에게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에 했고요. 그래서 개설자는 기간을 정하여 대행하거나 다른 도매시장하고 대행할 수도 있고요. 업무의 가름도 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가름하여 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가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는 일정한 경우 출자액의 총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지방적 단체나 관리공사, 수협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gem령. 그 다음에 중도매인. 중도매인은 매수를 시장 도매인에만 법인에게만 시장 도매 법인에게만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용하니까 시장 도매 법인과 시장 도매인한테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습니다. 상장된 거. 비상장은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지정을 받고 매수하여 도매나 중개를 하는 겁니다. 비상장은 허가를 받고 매수 위탁받아 도매, 매매, 중개하고요. 그리고 상장되지 아니한 거래 허가, 수탁 판매의 원칙, 아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입니다. 시장 도매인은 대량 입한물 같은 출하자 예약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요기간은 5년 10년입니다.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부류별로 지정을 받고, 요기간은 5년 10년이고, 임원 중에서 시장 도매인 법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임원이 안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도매인은 매수 위탁받아 도매하고 중개하는 영업의 법인을 말합니다. 경매사는 도매시장 법인이 2인 이상 임명 후 개설자에게 30일 내에 신고를 하고요.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 개설자는 직접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구성에 따라서 아까 말대로 수산물로는 1000톤 미만은 2, 1000톤, 5000톤 3,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은 4, 1만톤에서 5만톤 미만은 5, 5만톤 이상은 1만톤마다 1명 추가. 그럼 5만톤, 5만 1톤은요 6명이죠. 6만은요 7명이죠.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리고 경매사는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 순위 결정, 가격 결정, 날짜 결정을 하고요.
매매 참가에는 개설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중도면이 아니어야 되고요.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면서 그 최종 소비자 등에 넘기는 중간 상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은 등록을 합니다. 등록, 개설자에 등록하는데 농수산물을 수집 후 출하하는 자를 개인과 영업법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지 유통인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종합유통센터나 수출업자가 남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상장하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법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든지 시장 도매인이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법에 따라서 매수하는 경우라든지 그게 예외적으로 합니다. 그 예보다도 등록 자체를 또 안, 이 회사들은 원래 그 수출업자나 종합유통센터는 기존의 법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절차에 밟은 것이 등록 예외를 보는데 그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법에 따라서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중도면이 법에 따라서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시장 도면이 법에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부령, 해수부령에 정하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하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기존의 다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당 도매시장은 산지유통 업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산지유통인은 등록하고 나서 출하 업무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출입 제한 같은 것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고 나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국가지자체는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자는 또 신고를 하죠. 생산자, 개설자에 신고를 하지만 생산 단체가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시장 도메인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약을 된 거죠. 그렇다 보면 계획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위탁 수수로 인하라든지 경매 우선 실시를 해가지고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까지가 지금 유통론을 시비에는 유통론 전체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이 이제 매매 참가인부터 출하자부터 그리고 산지 유통인 등 유통 주체를 한번 더 199에서 101페이지까지 다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쉬었다가 13회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101페이지부터 다시 경매사 유통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모자 쓰고 해서 죄송하고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또 감기 들어버리면 심각해질 것 같아가지고 쓰고 합니다. 감사합니다.